전지적 트레이더 시점으로 돌아왔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자, 현재 시점에서 개인 투자자 10명 중에 8분 정도는 트럼프가 당선된 거에 대해 주식시장이 폭망할 거다라고 굉장한 우려감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계속해서 저 또한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오히려 기회를 잡기 좋은 적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렸는데 좀 관련돼가지고 좋은 말씀들 많이 해주실 수 있는 우리 또 1회차에서 얼굴을 비추고 계속해서 시청자분들이 찾으신 이진욱 멘토 모셨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이진욱입니다. 많은 분들이 저를 찾으셨나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좀 좋은 얘기 많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거에 대해서 실제로 뭐 최근 증시가 많이 빠지기도 했고 우려감들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제 주식하면 한국 주식하면 안 된다고 좀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완전히 틀렸다 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뭐 최근 시장이 이 트럼프의 당선으로 시작을 해서 뭐 관세 문제라던가 뭐 IRA, 치스법 등등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면서 하락이 지속되다 보니까 이 국내 투자자분들이 이 많은 걱정을 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그리고 겁낼 필요 없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위기라는 단어는 사실 두 가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요. 위는 위험을 뜻하고 기는 기회를 뜻하거든요. 그러니까 즉 위기 속에 기회가 있다라는 말인 거죠. 어떻게 좀 동의를 하세요? 네. 근데 저도 분명히 동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증시의 하락에 대해서는 우리가 벌벌 떨 게 아니라 오히려 기회를 잡기 위해 준비를 해야 되는 장세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이거를 구분을 해봅시다. 한번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과 네. 매집의 관점을 구분해가지고 제가 좀 여쭤볼게요. 네네. 지금 우리가 단기 관점에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좀 진행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일단은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할 때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내냐 뭐 이렇게 많이들 궁금해도 하실 것 같은데 단타 하시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오히려 저는 이 단타장에서 수익을 더 내기 쉽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락장에서?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저도 오히려 하락장을 더 좋아해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사실 증시가 하락을 하면 특정 종목이나 이렇게 섹터로 자금이 쏠리는 현상이 많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특정 섹터나 자금이 쏠리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5% 오를 것이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7%, 8%더 많은 상승률을 보여주다 보니까 수익률도 늘어나게 되는 원리가 되는 거죠. 그럼 오히려 상승장이 아니라 하락장이기 때문에 더욱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 관점도 틀린 말은 아닌 거네요. 그렇죠. 단타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죠. 보통 그럼 진웅님 같은 트레이더의 입장에서는 하락장을 더 좋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저는 하락장을 더 좋아하고 어, 실제로 수익률도 하락장이 좀 더 높습니다. 예. 그래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이제 스윙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전략을 짜는 게 현명할 수 있습니까? 결국 매매는 지금 무조건 해야 된다 이 관점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된다라기보다는 지금이 안 좋다라고 해서 떠날 때는 아니란 거죠. 오히려 공부를 하고 다음 증시 상승을 위해 준비를 할 때고 종목을 발굴해서 오히려 낮아져 있잖아요, 가치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종목들을 발굴하기 굉장히 좋은 기간이다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스윙 타시는 분들에게 적합한 방법이라고 하게 되면 사실 이거는 뭐 물린 사람도 있을 거고 새롭게 진입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이게 좀 다 다를 것 같기는 해요. 뭐 호수님은 스윙을 하는 입장에서 뭐 어떤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좀 여기세요, 그러면? 저는 지금은 뭐 타점 어떻게 매매를 해라 이런 것도 있겠지만 스윙 매매에 대해 생각해 볼 때 물려도 트럼프 수혜주에 물리면 된다. 아, 정확합니다. 네, 그냥 전 딱 이렇게만 생각해요. 왜냐면은 결국 시장의 향방과 상관없이 트럼프 트레이드, 트럼프 관련주로 돈이 몰려 있는 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한 모멘텀은 절대 지금으로서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물려도 트럼프 관련된 종목에 물리면은 정말 높은 확률로 익절 혹은 본전 이상에서 무조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관련주들을 계속 간파를 하고 그 안에서 노는 습관을 들이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그러겠죠? 네, 저도 동의를 합니다. 네, 그치요? 네, 동의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단타 관점에 대해서나 스윙 관점에 대해서는 사실 어렵게 생각할 게 없다. 이렇게 우리가 귀결시킬 수가 있을 것 같고, 지금 증시 같은 경우는 좀 어떻습니까? 더 떨어질 구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사실 증시의 뭐 밸류적인 측면이랑 뭐 여러 가지 봐야 될 게 많은데 저는 일단은 크게 더 떨어질 확률은 좀 낮다라고 생각을 하긴 해요. 네네. 예, 많은 분들이 이제 국내 증시를 걱정을 하고 있는데 사실 증권계의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 국내 증시가 블랙 프라이데이
바겐 세일이 오고 있다 이런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이유를 하나하나 좀 파보게 되면 자 과거 트럼프 1기 때 시장을 좀 복기를 해보면 답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과거 트럼프의 2016년에 당선이 되었을 때를 보게 되면 사실 지금 상황이랑 굉장히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때도 많이 빠졌나요? 네, 그때도 지수도 빠졌는데 환율은 올라가고 달러는 강세를 보이고. 그렇죠. 채권도 올라가고 미국 지수는 급등을 하는데 우리나라만 빠져요. 아예 똑같네요, 그러면. 네,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미장 차트와 함께 보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장을 먼저 함께 보게 되면 2016년 11월 8일 대선이 있고 나서 S&P가 전고를 뚫고 좀 연일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현재랑 사실 거의 똑같은 모습이죠. 지금도 전고를 뚫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그때 당시 우리나라 시장은 어땠냐? 이때 당시 매매해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분위기가 사실 지금보다 조금 더 안 좋았어요. 지금보다 그때가 더 안 좋았다고요? 네. 왜냐하면 그때는 처음 트럼프가 당선이 되는 해이기도 했었고 이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 한국 주식 망한다. 왜냐하면 정치인도 아니고 사업가인데다가 방위비 분담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사실 이유는 지금이랑 똑같았거든요. 그러네요. 네, 보호무역, 뭐 관세 문제로 인한 결국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에게는 뭐 악재다. 결국에는 이런 말이 많았었죠. 그래서 지수를 한국 지수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코스피가 트럼프가 당선이 되자마자 3.6%가 급락이 실제로 나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한 달 가량을 조정을 받아요 실제로. 그럼 도대체 언제부터 올라갔느냐를 보게 되면 거의 12월부터 다시 반등을 해서 상승을 보여주게 되거든요. 그리고 나서 계속된 상승을 보여주는데 코스피가 1900포인트에서 2600포인트까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의 당선으로 인해서 우리가 우려감을 가지고 있었던 구간이 최저점 구간이 되거든요. 자,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자, 지수가 크게 떨어지는 이유가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는 일에 대한 우려감으로 반영된 하락은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좀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닌가. 약간 그러면은 이제 실제로 일어난 법에 대한 우려가 지금 반영되는 게 아니라 그죠? 약간 편하게 표현을 하면 도란프가 뭐라고 할지 모르겠다. 여기에 대한 우려감인 거네요.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을 드리면 자, 트럼프의 공약 이행률이 과거 1기 때 몇 퍼센트였는지 혹시 아십니까?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한 23%가 나왔어요. 그거밖에 안 됩니까? 네. 대통령이? 네, 그러다 보니까 그는 사실 협상가예요. 그러니까 정치 이념보다 자기에게 득이 되는 걸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중국 관세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드리면 1기 때 중국 관세 40% 먹인다고 했었는데 네. 실제로는 25%를 먹였어요. 네. 그리고 지금 60%를 한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딜을 거는 거예요. 내가 60% 너희한테 관세 매길 건데 너희 어떤 카드를 보여줄래? 약간 가격 협상을 하듯이. 그렇죠. 그래서 거래를 하는 어떤 말들을 계속해서 쏟아내고 있는데 그게 우리 증시에는 좀 우려감으로 계속 반영이 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실제 트럼프가 되었을 때 이 한국 증시에 반영되는 요소는 어쩌면 실제로 더 작거나 미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의미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예시를 들면 만약에 실적이 한 마이너스 500억 적자가 나올 것 같았는데 마이너스 200억 적자가 나오면 주식에선 호재로 풀이를 하듯이 그렇죠. 그런 개념인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지금은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과도한 우려가 껴있는 거고 그렇죠. 밸류에이션으로 접근을 해봐도 역사적인 바닥과 비슷하다? 네, 그래서 밸류에이션적으로 좀 접근을 해보게 되면 코스피 보통 하단 PBR 밴드가 한 0.83배 정도가 바닥에 나타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지금 오늘 날짜 기준으로 한 0.87배, 86배 정도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거의 매력적인 구간에 다 와 있다라고 그쵸. 보여지는 거고, 뭐 물론 그때랑 지금이랑 똑같이 흘러간다라는 보장은 없겠지만 보통 PBR이 0.9배가 깨졌을 때 들어가면 잘 먹고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확률로 봤을 때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오히려 기회를 준비한다가 아니라 지금이 기회다란 표현도 맞는 말일 수 있겠네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아, 그래서 지금이 사실 최저점이다 이거는 모르지만 지금부터 분할 매수 또는 조금씩 잡아 나간다라고 하면 우리가 고점에서 돌파하는 확률보다는 지금에 잡아 나갔을 때 수익률을 볼 확률은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꽤나 일리가 있는 것 같고 진홍님도 옛날에 트럼프 1기 때죠, 그러니까 트럼프 1.0 시대 때 주식 좀 재밌게 하셨겠네요, 그러면? 그때 정신 못 차렸죠. 뭐 때문에? 그때 이제 지금도 그랬지만 그 당선 개표율에 따라서 그때 당시에는 힐러리가 대선에서 승리한다 이런 여론이 99%가 그렇게 예치고 있었어요. 네. 근데 반전으로 트럼프가 되다 보니까 증시가 굉장히 큰 폭락을 하면서 저도 굉장히 그때 정신을 못 차렸었는데 근데 항상 지나고 나 보면 그때가 뭐 바닥이니 기회니 이렇게 알 수 있는 것처럼 지금이 뭐 저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때도 되게 재밌게 매매할 것들도 많았잖아요. 예. 트럼프 말 한마디에 뭐 테마들이 상한가를 가는 게 비일비재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사실 뭐 아까랑도 비슷한 내용인데 이게 시장이 진짜 어려울 때는 우리가 지수는 하락하는데 특정 섹터가 없거나 개별주로 올라갈 때가 진짜 힘든 거지. 사실 지금처럼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데 딱 할 게 명확하잖아요. 아, 그쵸. 예, 트럼프 트레이딩, 조선, 뭐 재건, 방산, 그쵸. 뭐 이것저것들. 네. 그것만 사실 딱 지금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안에서만 놀아도 충분히 단타로서는 우리가 충분히 재미를 볼 수 있는 시장이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또 이제 트럼프 1기가 아니라 2기잖아요. 이제 향후 트럼프 시대에 봐야 될 투자 아이디어 뭐 이런 것들도 좀 있을까요? 자, 기존 우리 시장에서 알려져 있는 섹터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방금 말씀하신 조선, 재건 이런 섹터들은 사실 많이들 아시니까 그런 부분들은 빼고 제가 좀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드리면 이 미국에 저는 공장이 있거나 법인을 두고 있는 기업들을 좀 찾아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고 싶거든요. 자, 트럼프가 주장을 하는 게 타국가에게는 관세를 매기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수출 국가는 결국 피해를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하락을 하는 건데, 근데 이걸 거꾸로 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현지 법인이나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에게는 오히려 호재라는 소리거든요. 그쵸. 관세가 없다는 소리니까. 그렇죠. 관세를 피해갈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트럼프도 지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 관세 싫으면 미국에다가 현지 공장을 지으라고 하고, 그러면 너희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미리 미국에 선점해 있는 기업이라면 타 경쟁사보다 더 경쟁력이 생길 수 있다는 소리죠. 그럼 거기에 플러스로 트럼프 수혜주로 뽑히는 테마 안에 그런 종목이 있다면 이거는 좀더 금상첨화죠. 금상첨화다. 네, 그래서 대신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지금 뭐 IRA니 치스법인이 해서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악재를 맞고 내려가고 있잖아요. 보조금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섹터보다는 트럼프가 정책을 펼치고 있는 내에서의 수혜 섹터인데 그 안에서의 기업 중에 미국에 보유를 하고 있다. 법인을. 분명히 있죠. 그런 기업이. 있어요. 찾아보면. 그죠. 네, 그런 기업들에게 좀 아이디어를 가져가시면 좋지 않을까. 이거는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마디를 조금 거들자면 트럼프가 이제 자국우선주의라는 거는 진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동시에 그런 말도 좀 많이 했잖아요. 우리 미국의 서민들 먹고 살 걱정 내가 안 하게 해주겠다. 결국은 일자리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는 건데 당연히 그러면 미국에 공장이 있는 기업, 공장을 짓고 있는 기업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맞습니다. 신뢰를 조금 더 높이는 방법들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트럼프 시대와 관련해서 하고 싶은 말씀 좀 있으세요? 돈 많이 버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습니다. 지금은 돈을 많이 벌 장이다. 포기할 장이 아니다. 이렇게 오늘 결론 내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